이 증상이 있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초보자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검진 초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한국의료재단 원장 김효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의료재단 김효상 네. 원장 선생님과 함께 건강검진 팩트체크 시간을 함께 해볼 텐데요. 저도 사실 초보자이기도 네. 하고 받을 때마다 좀 긴장되고 새롭기도 하거든요. 뭐 한 20대, 30대 젊은 연령층 분들은 되게 처음 검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한 것들을 풀어보기 위해서 OX 퀴즈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OX 판을 준비했습니다. 자, 줘보시겠습니까? 네. 잘 만들었네요. 네. 오늘 잘 보이겠어요. 네. 저 이거 왠지 O일 것 같아요. 저희 동네 병원에서도 뭐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 이런 걸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건강검진이 가능한 기관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지역에 검진 기관을 미리 예약하셔서 검진 받으면 됩니다. 저 이것도 O 들겠습니다. 연말쯤에 계속 미루다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해도 되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저도 O를 들게요. 네, 맞아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해당 연도에 맞춰서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 검진은 매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이 없고 되게 이제 11월, 12월 되면 되게 미뤘던 분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약하기도 힘들고 사람이 많으면 아무도 오래 기다리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럼 보통 연말에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연말에 정말 사람이 많은 날은 한 서너 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도에 받지를 못했다 그러면 공단에다 별도 요청을 하시면 이제 금년 검진 대상으로 추가해서 등록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O. 아니, 왠지 젊으면은 사실 질병 걸릴 확률도 적고 모든 게 다 좀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만 받아도 충분히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땡! 저는 이제 X를 들게요. 그래서 기본 검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주 필수적인 것들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젊은 사람이라도 뭐 유전적인 그런 질환이 있다든지 또 평소에 특별한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있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뭐 다 모든 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요. 특별히 걱정이 되거나 거기에 또 증상이 있는 걸 맞춰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그런 거 하시면 되고,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추가하거나 하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O 들겠습니다. 개인 검진은 제가 개별적으로 돈을 더 지불하는 거니까 당연히 더 질적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O 할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O보다는 조금 세모가 맞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이 검사 자체의 질적인 차이는 사실 없어요. 검진의 유형에 따라서 항목 차이는 있어도 같은 검사라면은 그 검사의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검사 항목의 차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공단에서 검진을 받을 때는 추가로 제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개인 맞춤형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검진센터에는 성별, 연령, 만성질환 여부, 가족력 등에 따라서 검사를 설계해 드립니다. 상담 받아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O 드릴게요. 건강검진 사실은 장비로 다 검사를 하는 거고 어디서 받든 저는 결과가 똑같을 것 같다는 거. 저는 X를 들게요. 땡.
물론 이제 기본적인 신체 검사나 뭐 간단한 피 검사는 결과는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들은 의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은 의사의 실력이나 경험이 중요합니다. 특히 또 영상 검사 같은 경우도 의사들이 판독을 해요. 또한 내시경 검사도 하는 사람의 실력이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지 않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저 왜 자꾸 O만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다르고 뭐 기능적으로도 다 다르니까 차이점이 맞습니다. 옵니다. 이거 끝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검사 시간이 짧고 뼈와 출혈 같은 것을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인체에 이제 방사선을 쏴가지고 인체 구조에 따라서 방사선량의 변화를 보고 병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엑스레이와 검사 원리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엑스레이는 평면적인 검사지만 CT는 아주 다각도에서 찍어서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이에요. 다 이제 그만큼 방사선 노출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되겠죠. MRI는 이제 우리가 기계 안에서 자기장이 우리 몸속 수소 양성자와 반응을 해서 그 결과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인체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검사로 중요한 거는 방사선 노출이 없어요. 그래서 인체에 해롭지가 않고 다만 이제 검사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러면은 MRI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만 없어요. 서로 약간 좀 역할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MRI는 근 골격계를 잘 볼 수 있고 이 폐나 복부 같은 경우는 CT로 봐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럼 PET-CT라고 제가 들어본 네.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어떤 건가요? PET-CT는 이제 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해요. 기본적인 CT 장비에다가 PET 영상을 결합한 거예요. 이제 원리는 같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있지만은 뇌의 이 기능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CT나 MR, PET-CT 같은 검사들이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어느 꼭 하나만 한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선생님, 저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방사능에 피폭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해요. 그러면은 그 피폭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이제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좀 걱정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최소량의 피폭은 검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큰 질병을 발견할 때 아주 조그마한 방사선 노출한다고 해서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너무 손해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CT, MRI, PET-CT, 엑스레이 다 모두 안전한 거죠? 네, 일단은 뭐 안전하다고 보셔도 돼요. 뭐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의료진하고 잘 상담을 해서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검사를 받는다면 뭐 안전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X. 많이 궁금해하는 거네요, 사람들이. 그죠? 네. 제 친구 중에 내시경 바빠가지고 비수면으로 했었는데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게 조금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자, X입니다. 이 비수면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또 의료진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구역 반사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목에 살짝만 닿아도 구역을 좀 많이 일으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불편해할 수는 있어요. 게다가 이제 옛날보다 이 내시경 이 직경이 많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 똑같은 거 아니었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뭐 세모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특히 위내시경은 이제 이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하의를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대양 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항문 쪽을 통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픈이 되어 있는 하의를 입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X 할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생리기간 중에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신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세모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생리 기간에도 우리 기초 검진은 가능해요. 뭐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이 생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생리한다고 키가 줄어들거나 뭐 시력 청력이 나빠지지는 않죠. 기본적인 검사는 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인과 검사 같은 것들은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리가 끝나고 하는 게 좀 좋아요. 특히 자궁 경부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 기간 중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리 끝나고 한 일주일쯤 있다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뭐 이 두 개 다 먹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O 아닐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둘 다를 같이 들게요. 짠. 당뇨약은 검진 당일 아침에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검진하기 위해서 보통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당뇨 환자들은 당 수치가 이렇게 쉽게 조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복에 당뇨약을 드시면 저혈당이 올 위험이 있습니다. 혈압약은 드실 수 있는데 이제 위장 검사를 하게 되면 약이 위장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검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아침에 일찍 조그만 물만 드시고 같이 복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내시경 같은 경우는 한 서너 시간 전에 혈압약을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X 들겠습니다. 예전에는 O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유방암 발병률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층도 미리미리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O를 들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국가 암검진 이제 권고안을 보면 30세부터는 이제 매월 자가검진, 35세부터는 이제 의사에 의해서 임상 진찰을 한 2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권하고 있어요.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한 1에서 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술을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방 촬영술 받아보셨겠지만 이 가슴을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요. 뭐 여러 각도로 막 촬영하는데 되게 아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또 유방 촬영술을 정기적으로 할 때는 이제 연령이 중요한데 20대 젊은 여성들은 이 유방이 성장이 끝나지 않아서 확인 차원에서 매년 유방 촬영술을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이 방사선에 예민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도하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검진해보고 만져지는 뭐 결절이 있거나 몽골류 같은 게 있거나 뭐 또 증상이 있다면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뭐 단지 방사선 노출 때문에 피한다는 거는 조금 나중에 병을 요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젊은 나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방사선 피폭이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가 검진을 할 수도 있고 또 35살 정도가 지나서 유방 촬영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랑 건강검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좀 많이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도 주변 친구분들이나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이런 궁금한 것들 알려주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이 검진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근 2000년, 2020년 이렇게 오면서 이 현재 의학 수준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진을 제대로 받고 꾸준히 받는다면은 어떤 우리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해서 100세까지는 제가 볼 때 거뜬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처럼 원래 처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 잘 모른다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통해서 건강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김효상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겨주시고 헬스조선 채널 구독도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